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에 더위가 한풀 꺾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상반된 전망이 나오면서 의견이 충돌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 기업금융부 남승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국토부가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더위가 한풀 꺾였다라고 봤는데 당연히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서겠죠.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뜨거운 여름은 지났다입니다. 네네. 지난 26일에 동작구 건설회관에서 주택 공급 정책 세미나가 국토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있었는데요. 여기서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이 시장을 진단하면서 언급한 표현입니다. 네, 국토부가 직접 이제 진단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제 세 가지 지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네. 시장을 모니터링할 때에 거래량,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매물량 등 세 가지를 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거래량은 8월 들어서 7월 대비 20% 가까이 줄었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보듯이 5대 시중은행 주담대가 아마 좀 보도가 됐을 겁니다. 전월 대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매물은 거래 감소에도 오히려 좀 늘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뜨거운 여름은 좀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거래량 구체적인 숫자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네. 주간 1천 건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9월 들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4천 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난해 월간 평균 거래량이 아마 3천 건 정도 됐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 시장이, 서울 아파트 시장이 그동안 이제 2분기 들어서 좀 뜨겁게 올라왔지만 작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공급 대책을 발표했던 게 8월이었으니까 한 대략 2달 정도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최소한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바로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 주택 시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발언을 하고 있는 곳, 역설적이게도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난 이제 같은 날이죠. 26일 금융안정 상황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한은은 해당 자료에서 시장 금리가 크게 하락했던 올해 2, 4분기 이후에 주택 매매 가격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한은은 국내외 통화정책 피벗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 최근에는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네. 한은은 금리와 주택 가격의 상관관계를 추정해 본 결과 대출 금리가 25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25%포인트 내리면 네. 1년 뒤에 서울 아파트 집값은 0.83%포인트 오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이런 상승폭은 전국 평균 주택 가격 상승폭의 2배 정도니까요. 그 관계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한 거를 의식했는지, 한국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여전히 주택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 여건이 완화되면 이제 취약차주,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진 분들이겠죠.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등 이제 이런 곳들의 채무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예.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누증 등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지금 두 기관,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한국은행 어떤 의견 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각차가 어디서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보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의 시각이 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화당국이다 보니 어떤 금융 사이드에서 오는 어떤 원인을 좀 강하게 보시는 것 같고, 네네.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정책, 그 중에서도 좀 공급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다 보니 어떤 수급에서 오는 원인을 좀 강하게 찾는 것 같은데요. 예. 한국은행은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대출금리 인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내리면 서울 집값은 1년 뒤에 0.83%포인트 오른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하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같은 이야기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은행별 주담대의 금리 추이를 보면은요,
지난 2022년 12월에 5.48%로 정점을 찍었고요. 네.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작년 9월 그러니까 한 10개월 정도 지났죠. 4.48%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돼서 주담대 금리가 1%포인트나 내린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달 기준으로 주담대 금리가 3.70%포인트. 물론 이거는 이제 분할 상환 주담대 평균 금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용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채권 시장을 통해서 금융권에 반영이 됐고 이 대출금리 인하가 다시 주담대 증가를 불러서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게 한국은행의 시각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한국은행의 시각이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이것을 이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는 88 주택 공급 대책 발표할 때에 그 시장 동향에 대해서 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이런 우려가 시장에 있다.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또 어떤 것들을 언급을 했냐면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감소했고 이 기피 현상들이 전세 가격 상승세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 공급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면 가격 상승세가 진정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네. 국토부하고 그럼 한국은행 쪽에 좀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가장 무난한 대답은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네. 너무 무책임한 것이고 저는 어쨌든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로서 출입 부처의 판단을 좀 존중합니다. 하지만 네. 공급 부족은 국토교통부가 작년 9월부터 얘기했던 것이고 사실 대책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작년 9월 공급 대책 발표에 기반이 됐던 공급 통계가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게 올해 4월에 드러났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이죠. 네. 88 대책 발표 한 달 전에 박상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할 때에도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 장세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국토부에서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장관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도 내놨는데 물론 한 달 못 가서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한은의 분석에 좀 진단에 좀 더 힘을 싣는 편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토부가 내놓는 이렇게 설명들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 한국은행 분석이 그럼 완전히 또 맞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물론 국토교통부의 진단에서 귀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전세 가격이 사실 이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오른 배경을 보면은요. 네네. 전세 가격이 50주 넘게 쭉 상승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게 이제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을 받쳐주니까 사실 매매 가격이 뛰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전세 대출은 그렇게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라든지 일부 분석가들이 보는 것은 결국은 전세 사기 여파에서 오는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아파트 쏠림 현상을 가져왔고 이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인한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88 대책에서 정부가 신축 매입 약정이라는 대책을 내놨거든요. 네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비아파트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면 정부에서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파는 거를 걱정하지 말고 지어라. 일단 공급해라라는 것이고 그 약정을 맺는 주체는 LH와 같은 공기업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임차인의 경우에도 안심하고 이제 전세를 들어오시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아마 연말로 가면서 좀 더 가시화되고 성과를 보이면 비아파트 기피 현상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좀 가격 상승세가 좀 누그러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토부가 또 설명이 맞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 전세 주택 가격 상승세가 그러면 뜨거운 여름이 지나갔다고 해서 꺾였느냐?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다소 좀 이르다고 봅니다. 단정할 수는 없다. 네.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9월에는 추석 연휴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이제 대출 수요가 좀 위축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장이 약간 충격을 받는 면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입장이 좀 확고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이제 주담대 증가에 있어서 가장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던 게 이제 한국은행이고 또 한 곳을 든다면 금융감독원을 들 수 있을 텐데 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그 주담대 규제와 관련해서 좀 일선 창구에서 혼란이 있었다고 사과하시면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이거 다시 대출 규제 푸는 거 아니야? 이런 신호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입주가 11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단지가 무려 1만 2천 가구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전세 매물만 하더라도 뭐 2천여 가구가 넘는데 네. 이게 지금 강동구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은 분명히 넘어섭니다. 어. 따라서 지금 이 단지의 어떤 그 세입자 구하기 같은 부분들이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네. 만약에 작년 1월에 그 둔촌주공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실 정부에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어떤 실거주 의무 폐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시혜성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를 앞두고 다시 대출 규제가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지금 가라앉은 듯한 한풀 꺾인 듯한 심리가 다시 살아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향후 시장 심리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진단 남승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